안녕하십니까. 정책포커스의 박은정입니다. 종로구는 구민 여러분들에게 쾌적하고 맑은 도시를 선물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종로구의 청량함과 밝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힘쓰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원녹지과 윤명중 과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원녹지과 하면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공원녹지과는 어떤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공원녹지과는 공원, 산림, 녹지, 도시 농업을 조성 관리하는 부서로 보다 푸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가꾸고자 총 5개 팀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공원기획팀은 공원 조성 계획 수립과 조성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원관리팀은 공원 환경 정비 및 다양한 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해 안전하고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태관리팀은 산림 내 생태 보존과 안전한 산림 환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조경시설팀은 가로수와 녹지대 관리, 쉼터 조성 관리 등 도심 가로와 주택가 주변 환경 정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농업팀은 도심 사투리 땅, 옥상 등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 도시 텃밭과 옥상 녹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공원녹지과에서 종로구를 빛낸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네. 2014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 대전에서 역사, 문화, 환경 부문에 수성동 계곡 복원 사업을 응모하셨는데 굉장한 호평과 함께 대통령상의 영예를 나누셨죠. 예,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상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성동 계곡 복원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국토도시 분야 평가로는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2014년 대한민국 국토도시 디자인 대전에서 영예스럽게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구가 역사성 회복을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수성동 계곡 복원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보람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낡은 아파트를 철거하고 겸재 정선의 화폭과 같이 고증을 통한 옛 모습을 그대로 복원한 점과 철거 아파트 일부 잔재를 보존해 무분별한 개발을 반상하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활용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성동 계곡 복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수성동 계곡은 조선 역사 지리지인 동국여지비고 한경지락뿐만 아니라 추사 김정희 시에도 등장하는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1971년 개발 논리에 휩쓸려 콘크리트로 뒤덮인 아파트촌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후 아파트 구조의 문제점으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고 인왕산 경관을 크게 훼손하여 아파트를 철거하고 녹지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아파트 철거 과정에서 수성동 계곡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돌다리와 수성동 계곡을 문화재인 서울시 기념물로 지정한 후 겸재 정선의 진경 산수화 속 경관으로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복원 과정에서 제2의 가구가 없도록 각계 전문가와 사회단체, 문화재위원 등과 수차에 걸친 자문과 의견을 수렴을 거쳐 체계적으로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조선의 비경 수성동 계곡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도심 속 자연을 통해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어 모두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인근에 위치한 윤동주문학관이 2013년 대한민국 공공건축 대상 국무총리상 대상에 이어 금년에 서울시 건축상 대상을 수상하여 기쁨이 2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노력하는 만큼 더 많은 성과가 있길 기대합니다. 자, 이번에는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수성동 계곡 복원 사업과 같은 공원녹지과를 대표하는 사업과
앞으로 계획 중인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방향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공공적 가치를 지닌 녹색 공간 조성입니다. 올해의 대표적인 사업의 그 첫 번째는 삼천공원 유아숲 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행 전부터 관내 유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민간기관과의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균관대학교 정문 앞 쉼터 조성 사업인데요. 관련 기관인 성균관대학교와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보상 절차를 완료했고, 현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완료된 사업이고, 현재 추진 중인 주민 참여 푸른 마을 가꾸기 사업의 경우 마을의 특성을 살려 주거 밀집 지역에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앞으로 종로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삼천공원 유아숲 체험장이 최근 개장했습니다. 아이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세 가지 테마가 있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유아숲 체험장은 아이들이 숲속에서 자연 체험과 숲 교육을 통해 신체와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개념 자연형 놀이터로 인위적인 요소는 최대한 배제하여 안전하면서 아이들이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12,000제곱미터의 규모로 조성된 유아숲 체험장은 크게 세 가지 테마로 조성하였는데, 각 테마의 특징은 도심과 자연이 연결되어 동심을 자극할 수 있는 동심의 숲, 맑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자연과 하나 되는 물의 숲, 울창한 나무 아래에서 자연을 배우는 숲속의 숲이 되겠습니다. 세부 시설로는 숲속 교실, 등반 체험장, 흙놀이터, 하늘놀이대, 자갈 개울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삼천공원 유아숲 체험장이 종로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아이들에게는 자연 속 놀이터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 얘기를 하다 보니 주말에 가족들과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밖에도 종로군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을 한번 추천해 주신다면요? 예, 우리 종로군에는 기능과 주제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생활권, 주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을 위해 조성된 근린공원, 또 어린이들의 보건과 정서 발달을 위해 조성된 어린이공원,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해 지역 주민 휴식과 문화여가 활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문화공원 등이 있습니다. 그중 삼천공원은 풍부한 산림 생태적 자원과 역사적 문화적 자원으로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생태공원입니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오감으로 체험하는 숲나들이 프로그램 숲아이 자람터, 또한 주말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삼청 숲 마을 숲 탐방 가족 프로그램, 삼청 와룡공원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말바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자연 체험과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종로구에 많은 공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군요. 이제 구민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운 공원에서 나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종로구에 또 다른 공원을 설립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우리 종로구는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북한산, 인왕산, 북악산 등 많은 산림을 가지고 있어 녹주율이 52%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형적 특성상 공원이 서쪽 방면으로 편중되어 있어 동쪽의 숭인, 창신동 지역은 녹지가 주는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창신 숭인 지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자투리 땅에 많은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녹지 불균형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심 재개발 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연계해 지속적으로 공원을 확충하여 우리 구민이 보다 많은 녹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입니다. 더불어 문화재 사업도 열심히 진행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성균관대학교 정문 앞 쉼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자,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성균관대학교 정문 주변은 주요 문화재인 서울문묘라는 문화재가 위치한 곳이며 우리나라 선비의 고든 기계를 담은 서울문묘를 잘 보존해 지금 시대 그리고 후 시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간 주변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때문에 성균관대학 정문 앞에 위치한 노 건물을 철거한 후 서울문묘와 어울릴 수 있도록 전통 방식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문묘 맞은편에 위치한 경학공원도 새롭게 탈바꿈하였는데 최대한 기존의 수목을 살리면서 전통 조경 방식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더불어 황토 포장을 통해 공원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서울문묘 신산문 앞 녹지대를 전통 조경으로 조성하여 종로구가 유구한 과거와 발전하는 현재를 잇는 과기로서의 역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번엔 종로구를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우리 종로구는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가 후며진 공터, 버려진 땅을 집중 발굴하여 도시 텃밭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도시 텃밭은 총 53개소이며 이렇게 조성된 텃밭은 마을 공동체에 분양해 지역 주민이 소통과 화합부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시 텃밭 외에도 옥상 텃밭, 상자 텃밭을 보급하여 주민들을 위한 도시농업 실천 공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농업 교육, 인사동 아이디어 텃밭전, 농부 시장 개설을 통해 도시농업 저변 확대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로구는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사업을 통해 도심 내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공동체를 되살려 자연 친화적이고 살기 좋은 중심 도시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종로구를 가꾸기 위한 도시 텃밭 사업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공원녹지과의 앞으로의 계획과 구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특징은 수혜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모두가 사업의 결과물을 향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업들입니다. 도심을 걷다가 혹은 퇴근길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단지 두 발로 쾌적하고 깨끗하게 조성된 공원이나 쉼터를 방문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 일말의 여유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 과장으로서 제가 가장 성취감을 느낄 때는 쾌적하게 조성된 공원이나 쉼터로 인해 구민들의 삶이 더욱 건강해졌음을 체감했을 때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원녹지과는 본래 자연과 생태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적 가치와 더불어 구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삶의 질에 대해 높아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명중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과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종로구를 위해 환경뿐 아니라 문화재, 그리고 다양한 시설 관리에도 아낌없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상이라는 좋은 소식을 들려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원녹지과의 노력으로 살기 좋은 종로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구정 소식 갖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